안녕하십니까. 건설 로무 카페 매니저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보수총액 신고 고용산재 비율 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산정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 개시사업장 현황표와 전년도 계정별 원장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시사업장 현황 조회에서 승인받은 하도급을 발췌를 할 겁니다. 승인받지 않은 공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췌하지 않아도 되는데 개시사업장 현황 조회에 들어가 있는 공사건들은 우리가 개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또는 승인받은 하도급 공사는 들어가 있는데 아주 작은 소형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개시 신고하지 않고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시사업장 현황 조회에서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개시 신고만을 보고 산정을 하게 되면 신고가 안 된 현장은 누락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개시사업장 현황 조회에서는 승인받은 하도급만 발췌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성실적 신고서와 개시사업장 현황 조회를 비교하여 계정별 원장에 있는 공사 수익금 계정에서 승인받은 하도급 공사를 발췌를 합니다. 계정별 원장에 있는 공사 수입 계정에서 승인받은 하도급을 구분하여 고용보험 비율과 산재보험 비율을 측정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공사 수입 계정에서 원도급 공사와 하도급 공사를 발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도급 공사와 하도급 공사를 구분하여 고용보험 비율과 산재보험 비율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원도급, 그 다음 승인받은 하도급, 그리고 하도급, 여기서 말하는 하도급은 미승인 하도급이겠죠. 각 비율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전체 공사 금액에서 원도급 금액의 비율, 승인받은 하도급의 비율, 그 다음에 일반 미승인 하도급의 비율을 산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비율을 산정한 다음에 고용보험 비율과 산재보험 비율을 산정을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납부 의무가 되는 현장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원도급 공사인 경우에는 고용산재 둘 다 보험료 납부 의무 현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용승인 현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현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산재승인 현장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현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고용산재 승인 현장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장.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장이라는 것은 원도급과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하도급 및 재하도급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의무에 대해 전혀 납부할 것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 업체가 전문건설 업체라고 하더라도 원도급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고용승인, 산재승인 공사 또는 하도급 공사도 할 수 있고 재하도급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는 원도급 업체이다, 우리 업체는 고용승인 업체이다 라고 구분 짓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계정별 원장의 공사 수입 계정이 아직 없는 경우에는 매출장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매출장을 통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대신 매입장이 아닌 매출장이란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개시사업장 현황 조회에서 승인받은 하도급 발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정보조회, 사업장 정보조회 클릭하신 후에 아래쪽에 보시면 사업 개시 사업장 현황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사업 개시 사업장 현황 조회표를 한번 뽑아 볼 텐데, 두 번째 칸에 있는 일괄 관리 번호를 클릭하셔가지고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가지고 관리번호 6번으로 끝나는 현장에 대한 관리번호 6번으로 끝나는 관리번호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시사업장 현황조회는 현장에 대한 개시신고 또는 하도급 중에서도 승인받은 하도급에 대해서 나타내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리번호 6번으로 끝나는 일괄관리번호라 부르죠. 우리가 현장 관리번호를 일괄관리번호라 부르는데 6번으로 끝나는 관리번호를 체크해서 조회를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회를 누를 때 주의사항은 보험 구분 또는 상태, 그리고 공사 시작 일자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지 그 뒷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사했던 것 사업장이 설립이 되고 이후에 지금까지 개시신고라든지 승인받은 공사 전체가 다 나오게 됩니다. 이 지금 자료들을 엑셀 변환하기 하셔가지고 엑셀 파일로 다운받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사 기간이라든지 준공일을 한정을 해버리면 전년도로 한정을 해버리게 되면 전전년도에 시작한 공사들은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고 제가 공사 기간이나 어떤 구분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고 조회를 누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개시사업장 현황 조회를 파일로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수구빈 승인 여부가 있어요. X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원도급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도급 공사를 우리가 개시신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수구빈 승인 여부에 X라고 해서 공사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하수구빈 승인 여부 중에서도 동그라미 된 부분만 추려낼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된 부분만 추려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시사업장 현황 조회에서는 우리가 원도급 공사인 경우에 개시 신고를 했을 때 개시사업장 현황 조회에 조회가 되는 것이지 정말 작은 공사인 경우에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개시 신고를 안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시사업장 현황 조회에 모두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시사업장 현황 조회만 가지고 우리가 원도급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하도급만 발췌를 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수구빈 승인 여부에서 동그라미로 체크된 부분만 추려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는 전년도 보수에 대한 보수통행 신고이기 때문에 공사 시작일과 공사 종료일이 전년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은 발췌할 필요가 없겠죠. 자, 전년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색을 칠해서 발췌를 하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고용 개시 상태가 성립 취소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립 취소는 우리가 원도급에서 승인받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내려주려고 했는데 자료가 미비하거나 해서 공단에서 승인해주지 않은 부분인 거죠. 즉 하도급이 승인받은 공사로 받으려고 했더니 공단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승인받은 하도급이 아닌 미승인 하도급이 되는 거죠. 미승인 하도급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용 개시 상태에서 성립 취소라고 된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추려내게 되면 이렇게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개시사업장 현황조회에서 승인받은 하도급을 발췌하는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게 되면 기성실적 신고서와 개시사업장 현황조회를 비교하여 계정별 원장에 있는 공사 수익금 계정에서 승인받은 하도급 공사를 발췌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기성실적 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 기성실적 신고에는 우리가 발주자명도 있고 원도급사명도 들어가 있고 공사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착공일, 준공일도 들어가 있고 공사계약금도 들어가 있는데 이 자료를 토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가 개시사업장 현황조회에서 하수급인 승인된 현장들만 추려냈죠. 이 두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세 번째 계정별 원장에 있는 공사 수익금 계정에서 승인받은 하도급을 추려내는 거예요. 지금 계정별 원장에 있는 조교란을 보시면은 공사에 대한 정확한 이름들이 나와 있을 텐데 저는 예시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공사 이름을 다 지워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개시사업장 현황 조회라는 것은 우리가 공단에 신고된 어떤 공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개시사업장 현황 조회에 나와 있는 공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정별 원장에서 찾아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승인받은 공사로 찾지를 않는다. 여기서 발췌하지 않는다면 공단 자료에서는 승인받은 공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정별 원장에서 승인받은 공사로 발췌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누락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왜? 승인받은 하도급은 고용이든 산재든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개시사업장 현황 조회를 통해서 어떤 공사 이름이 어떤 현장이 승인받았는지는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사 이름만 가지고는 사실은 같은 공사 이름으로 해서 거래처마다 어떤 거래처는 승인받은 현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래처는 승인받지 않은 현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기성실적 신고서를 보면서 기성실적 신고서에 나와 있는 발주처 원도급사를 찾아서 그리고 개시사업장 현황표를 통해서 승인받은 현장을 찾아서 계정별 원장에 있는 승인받은 하도급 현장을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개시사업장 현황 조회를 통해서 고용 승인 현장이라는 것을 찾았다라고 치면 그 현장이 거래처가 어딘지를 기성실적 표를 통해서 찾아내주는 거죠. 고용 승인 현장도 마찬가지, 고용 산재 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 산재 승인도 개시사업장 현황표를 통해서 고용 산재 승인 현장을 찾았다면 그 현장이 거래처가 어딘지를 기성실적 신고서를 보면서 구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개시사업장 현황표에 나와 있는 승인받은 현장은 무조건 다 찾아주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못 찾는다, 누락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보험료 신고가 제대로 안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 산재 승인받은 현장에 대해서 발췌를 하고 그 다음으로 공사 수입 계정에서 나머지 원도급 공사와 하도급 공사를 발췌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 원도급 공사와 하도급 공사는 어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한다기보다는 거래처를 통해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가로열을 한번 보시면 거래처가 땡땡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원도급과 하도급을 구분하는 가장 큰 어떤 비교 대상이 되는 게 그 거래처, 우리가 공사를 받게 된 그 거래처가 건설 능력이 있냐 없냐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원도급이 될 수 있고 하도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7행을 보시면 땡땡 어린이집은 이 어린이집이 건설 공사 능력이 있냐 없냐 여부를 묻게 된다면 당연히 없겠죠. 그렇다면 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공사를 받게 되면 우리는 원도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22열을 보시면 땡땡 지방경찰청이에요. 지방경찰청은 건설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도급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그 아래쪽에 우정사업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3열을 한번 보시면 땡땡 군청이라고 적혀있죠. 군청 역시 공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도급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고등학교 또는 병원,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에 땡땡광역시 도시공사, 공사공단이라는 국가기관인 거죠. 어떤 공사업체가 아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원도급 공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도급 공사를 찾아주시고, 하도급 공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하도급은 미승인 하도급이겠죠. 거래처를 보고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처가 땡땡 건설이에요. 그러면 이 땡땡 건설은 누가 봐도 건설 능력이 있는 거래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도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도급, 하도급까지 구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 순서로는 원도급과 승인받은 하도급, 그리고 하도급의 각 비율을 산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이 하도급은 미승인 하도급이겠죠. 자,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냐 하면 총액, 우리 공사 수익금 계정에 총액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원도급 총 금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고용산재 승인 현장의 총 금액, 그 다음 하도급 공사의 총 금액, 고용 승인 현장의 총 금액을 적은 다음에 원도급 공사에다가 총액을 나누면, 총액을 나눈 다음에 퍼센테이지로 변환하게 되면 원도급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고용산재 승인 비율이 나오고 하도급 비율이 나오고 고용 승인 비율이 나옵니다. 이 비율은 다 더하게 되면 100%가 나와야겠죠. 자, 우리
그 원도급이나 고용산재 승인이나 하도급 또는 고용 승인 받은 공사에 대한 총액에 대한 어떤 엑셀 수식은 제가 옆에다가 달아놨습니다. 서미프 함수를 사용하시면 한 번에 여러분들께서 찾으시기 쉬우실 거예요. 자, 이렇게 원도급 고용산재 승인, 하도급 고용 승인 현장까지 비율을 산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고용보험 비율과 산재보험 비율을 나눠줘야 되는데,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료를 내야 되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한 번 더 되짚어 보자면 원도급 공사, 그리고 고용 승인 현장, 그리고 고용 산재 승인 현장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는 원도급 현장, 원도급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둘 다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재 승인 현장, 그리고 고용 산재 승인 현장은 산재보험을 내셔야 되는 현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용보험 비율과 산재보험 비율을 산정을 해보면 지금 이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비율이 91.05%, 산재보험 비율이 35.52%가 되겠네요. 이 고용보험 비율과 산재보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배웠던 현장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산정할 때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죠. 고용보험료 중에서도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의 고용보험료의 보수총액 곱하기 전년도 고용보험 비율, 조금 전에 산정한 91.05% 곱하기 고안보험료율 0.25%를 계산한 금액 더하기 고용보험료 중에서도 실업급여에 대한 보수총액 곱하기 전년도 고용보험 비율, 좀 전에 구한 91.05% 비율을 곱한 다음에 1.3% 한 금액, 이 두 금액을 더하게 되면 고용보험료 납부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 전년도 산재보험 비율 곱하기 조금 전에 구한 35.52%죠. 곱하기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율 4%대, 요거는 사업장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했을 때 산재보험료 납부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총액 신고 고용산재 비율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